자, 동영상 듣는 사람들이 이거 먼저 생각하고 갑니다. 자, 우리는 지금 주제를 갖다 마무리하고 주제의 심화 구간에 들어온 상태야. 그래서 주제 구간 연습했고 지금 주제의 심화 버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윤호는 이거 선생님한테 달라 그래야 돼. 앞에 거 보내줄 거야. 자, 갑니다. 칠판. 그래서 빈순삽 들어가기 전에 얘를 갖다 스무스하게 돌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어차피 빈순삽이 힘들 거니까. 그리고 지금 신규생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선생님하고 문제풀이 연습할 기회가 좀 적었으니까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유형별 풀이비법 시즌 1, 2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리고 강의까지 무료로 제공해 주니까 이 교재를 갖다 구입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수업 현장 강의하고 아예 똑같은 교재니까. 그래서 이걸로 하면 현장 강의를 3번 듣는 효과가 나겠지. 실제 현장 강의 그 다음에 1번, 2번 총 3번의 효과가 납니다. 자, 갑시다. 칠판. A, B, C. 자, C는 지식이 없다. 특히 단어가 엄청 약해. 숙제를 잘해와야 돼. 자, B는 지식이 있다. A도 지식이 있다. 그럼 A하고 B의 차이는 뭐야? 얘는 항상 상위권, 얘는 항상 하위권, 얘는 기복이 심하다야. 지식은 똑같은데 뭐가 문제일까? 출제자의 목표는 얘는 맞고 얘는 틀려야 돼. 그럼 얘한테는 있고 얘한테 없는 걸 갖다 출제 핵심으로 삼는 거야. 그게 바로 뭐야? 얘한테 지식의 관점에서는 둘 다 있거든. 단어 독해는 비슷해. 그러면 얘는 있고 얘는 없는 거. 그게 방식이야.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이 얘는 나쁘고 얘는 그 방식이 아주 좋고. 근데 이게 왜 가능해? 얘는 기출코드하고 유형별 풀이라는 우리 2시간짜리 이론 강의를 끝냈잖아. 딱 2시간이면 끝나잖아. 자, 방식을 좀만 설명하면 자, 얘는 그냥 무조건 해석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해석이 잘 되냐? 안 되냐? 지 목표가 해석이니까 결국은 뭐야? 여기를 세게 읽는 이상한 짓을 하게 된다고. 중요한지도 몰라. 그냥 세게 읽는 거야. 자, 얘는 기준점이 중요성이 되는 거야. 나는 열심히 읽겠다가 아니고 중요한 정보를 읽겠다야. 그러니까 해석을 하다 보면 중요한 정보를 나오는 게 아니고 중요한 정보를 찾고 나서 해석을 한다. 이걸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즉 기출코드하고 유형별 풀이가 있으면 중요하고 없으면 안 중요하다. 나는 얘를 세게 읽어. 이게 너무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열심히 읽다 보면 중요한 정보를 만나는 게 아니고 중요한 정보를 만나고 열심히 읽는다. 반드시 명심해야 돼. 칠판. 자, 그러면 B는 방식이 저질이잖아. 그걸 깨닫기 위해서 우리 수업은 뭐야? 비교하는 수업이야. 1교시 때 자기가 먼저 자기 뇌를 객관화하고 선생님이 뇌를 갖다 칠판에 띄우면 비교하면 돼. 칠판. 다시 한번 말하지만 말을 많이 하는 수업 말고 너희들이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들어 줄 거야. 9월달도 결국은 생각을 갖다 하는 힘이 있는 애들이 다 잘 봤으니까. 그래서 지식은 내가 넣어주는 거면 충분해. 너희는 자꾸 끄집어넣는 연습만 하면 된다고. 뭔지 알겠지?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끄집어낸다. 오늘도 그것만 하는 거야. 그래서 1교시 때 너희들이 최대한 생각할 수 있도록 내가 그걸 만들어 준 거고 생각을 많이 하면 2교시 때 수업을 듣는 게 아니고 비교하기가 되는 거지. 비교를 통해서 불일치를 찾아. 그리고 거기를 집중학습해. 그럼 불일치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죠? 자, 주제 찾고 반이요. 자, 어차피 기출코드하고 유형별 풀이라는 이 동일한 도구를 이용할 거잖아. 자, 동일한 도구를 이용해서 동일한 문제를 풀 거잖아. 칠판. 자, 주제를 갖다가 우리가 열심히 했던 이유를 기억해야 돼. 칠판. 주제. 한 번만 그릴게. 객관적인 소재, 어떤 객관적인 소재, 어떤 대상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구체화를 하는 거야. 평가를 하는 거야. 객관적인 대상을 갖다 주관적으로 평가하면 주제가 정확하게 떨어져 나온다고. 정확히. 자, 그러면 이 과정 속에서 기출코드 1번 설명했잖아. 글의 전개 방식은 예시 인용 아니면 역접 대조. 이것만 잡아도 독해가 절대 3000% 빠지지 않아. 자, 주관적인 평가라는 건 대부분 좋다, 나쁘다 이런 식의 평가를 띄게 되겠지. 자, 선택지에서 세게 읽어야 될 건 공통단어와 특징단어. 특히 공통단어 세게 읽는 거 너무너무 강조했고, 자, 지문에서는 첫 문장 뒤지게 세게 읽어야 돼. 그 다음에 끝문장도 세게 읽어야 돼. 가운데 부분은 기본적으로 약하게 읽어. 단 주제 표현하고 연결사가 나오면 여기는 세게 읽는다.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고. 이걸로 34번까지 푸는 거야. 그냥 냅다. 됐지? 그래서 34번까지는 자기가 이것만 숙달시키면 충분해. 자, 주제라는 건 결국은 힌트를 2개를 준다고. 예를 들면 첫 문장에 송유구는 성격이 좋다가 나왔어. 그럼 끝 문장에 송유구는 인품이 훌륭하다 이렇게 하면서 같은 말을 한 번 더 주는 거야. 즉 지문의 주제는 1개밖에 없어. 한 지문의 주제는 1개다. 이걸 명심하면 돼. 칠판. 그러면 밑줄 빈칸이 전혀 어렵지가 않아. 잘 봐. 2번째 힌트를 갖다 약간 함축적으로 줬어.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잖아. 그럼 선택지에서 얘를 고르면 돼. 왜? 2개는 똑같으니까. 자, 빈칸도 마찬가지야. 전혀 힌트가 없잖아. 상관없어. 요 2개는 똑같으니까. 따라서 선택지에서 요 2개하고 똑같은 걸 고르면 돼. 단 재진술의 관점에서 고르면 된다고.
뭔지 알겠지? 무조건. 자, 낱말은 뭐야? 자, 다시 한번 봐. 주제를 찾은 다음에 반의어 관점에서 딱 쳐다보면 낱말이 바로 해결이 돼. 반의어 관점에서 쳐다보면. 동의어 관점에서 쳐다보면 밑줄하고 빈칸이 해결돼. 즉, 여기는 그냥 뭐야? 이걸 찾으면 된다고, 이걸. 자, 낱말은 여기는 긍정적 가치 판단인데 여기는 부정적 가치 판단이잖아. 따라서 틀렸다 이렇게 처리하면 끝이라고. 두 개는 똑같아야 되니까. 됐지? 한 지문의 주제는 같다. 한 지문의 주제는 한 개니까 이 관점으로만 접근하면 됩니다. 칠판 쉽게 말하면 오늘 문제도 다 똑같잖아. 잘 봐. 첫 문장에 주제가 있어. 끝 문장에도 주제가 있어. 근데 출제자가 여기를 갖다가 낱말로 바꿨어, 질문으로. 그럼 어떻게 풀어? 요 두 개는 똑같잖아. 즉, 뭔 말이야? 얘하고 똑같은 내용 이렇게 갖다 박아버리면 끝난다고. 즉, 얘하고 얘는 똑같아. 근데 여기서는 예를 들면 플러스가 나왔어. 근데 여기 마이너스가 나왔네? 그럼 틀렸다. 이렇게 풀어버리면 된다고. 엄청 간단한 작업이야. 출판. 그래서 잘 봐. 성격이 좋다를 찾았으면 밑줄을 물어보면 선택지에서 같은 말, 빈칸을 물어봐도 선택지에서 같은 말. 즉, 주제하고 같은 말을 넣으면 밑줄하고 빈칸이 해결돼. 자, 주제하고 반대말 관점에서 보는 거야. 그럼 여기 틀렸네. 이렇게 바로 걸리게 돼 있다고. 됐지? 출판. 자, 30번을 주제 찾고 반의어 관점에서 풀면 뭐가 좋다? 41번, 42번이 저절로 풀려버린다. 명심해야 돼. 자, 우리는 지금 세 문제짜리를 하고 있는 거야. 세 문제짜리를. 볼게요. 자, 주제 찾고 반의어 이게 다야. 착각하면 안 돼. 낱말, 밑줄, 빈칸이 약하다 다 헛소리야. 결국은 뭐야? 주제를 못 찾거나 반의어, 동의어가 약하거나 둘 중에 하나다고. 그러니까 주제가 약하거나 단어가 약하거나 둘 중에 하나야. 낱말, 밑줄, 빈칸이라는 유형은 별도로 없어. 그냥 주제 찾고 동의어, 반의어 이게 다니까. 주제 찾고 반의어면 낱말, 주제 찾고 동의어면 밑줄, 빈칸 이렇게 걸리는 거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기출코드 1번, 2번이 주제에서 다 풀린다 했잖아. 자, 이게 다야. 이 그림만 그리면 돼. 자, 기출코드 1번에서 뭐라 했어? 글의 전개 방식은 예시 인용 아니면 비교 대조, 역접 대조다 이렇게 했고. 주제 10개명. 자, 선택지의 공통단어와 특징단어, 지문에선 첫 주연 끝. 이거 그대로 말했었잖아. 공통단어와 측등단어, 첫 주연 끝. 이것만 세게 읽으면 돼.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잘 봐. 30번이 어려운 이유는 선택지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소재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힘든 거야. 그래서 30번도 낱말이고 42번도 낱말인데 일반적으로 이걸 갖다 더 어렵다고 느껴. 왜? 얘는 41번에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풀기가 훨씬 편하다고. 42번은. 그치? 그래서 선택지가 없어서 30번이 힘들어요. 그럼 B야. A는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스님 진짜로 제가 20번부터 24번은 선택지를 꼭 이용해야 되겠네요. 30번을 풀어보니까 선택지 활용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느꼈어.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치? 갑니다. 자, 이제 뭐야? 그냥 이걸로 다 푸는 거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걸 이용해서 이걸 맞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걸 이용해서 이걸 숙달시키는 게 목표야. 우리는 시험장에 이걸 들고 갈 거니까. 이건 기억할 수 없지만 이건 기억할 수 있잖아. 출판. 자, 너그 머릿속에 이거 다 들어있잖아. 이제 뭐야? 그 지식을 끄집어내는 연습만 하는 거야. 그냥 끄집어내기. 지식은 이미 다 있잖아. 기출코드 1번, 2번 머리에 없는 사람 없잖아. 주제 찾고 반이요. 이건 다 머리에 있을 거 아니야. 자, 이제 이걸 갖다 머리에 들어왔잖아? 내가 너 줬잖아. 너는 끄집어내는 연습만 하면 된다고. 1교시 때 그걸 했어야 돼. 칠판. 자, 첫 주연 끝을 세게 읽어야 돼. 잘 봐. 칠판. 첫 문장은 다시 한 번만 칠판 봐. 첫 문장은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가 아니고 존나 중요하냐 중요하냐 이거야. 뭔지 알겠지? 존나 중요하냐 중요하냐 이런 느낌으로 봐야 돼. 그러니까 내가 존나라는 표현을 안 써야 되는데 이 느낌이 이거만 아니면 안 살아나. 대체 단어가 있으면 좀 알려줘. 이 느낌을 어떻게 표현할지를 모르겠어. 베리는 안 되잖아. 베리 중요해. 뭐 이런 거 좀 안 되니까. 더 예쁜 단어가 있으면 알려줘. 고쳐볼게. 근데 이게 내 그 어감을 살릴 수 있는 단어가 이거밖에 없네. 내가 동영상 보면서 저 단어가 엄청 거슬린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방법이 없어. 칠판. 자, 첫 문장을 세게 읽었어. 뭐에서 먼저? 빵!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칠판 다 했어. 기출코드 2번에 써있잖아. 물음표가 나온다는 것보다 무조건 중요한 정보를 주겠다라는 언어적인 약속이다. 생각해봐. 선생님 저 오늘 학원 오다가 이런 일이 있어요. 이러면 되잖아. 선생님 저 오늘 학원 오다가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 돼. 근데 뭐야? 선생님 저 오늘 학원 오다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하는 애가 있다고. 왜 그래?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뭔지 알겠지? 그래서 물음표가 나온 건 뭐다?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이용해서 질문과 대답을 이용해서 중요한 정보를 임팩트 있게 전달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고. 영어가 아니고 언어적인 약속이라고. 근데 이게 최근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불완전한 진술로 나와. 뭔 말이냐면 봐봐. 첫 문장 예를 들면 대화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즉 질문하고 불완전한 진술이 똑같다는 거야. 봐봐. 내가 너한테 봐봐. 예를 들면 야 우리 다음 시간부터
목요일 그 수업 교실이 바뀐다? 그랬더니 얘가 네 긁고 가. 그럼 뭐가 이상하지 않냐? 어디로 바뀌어?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봐봐. 우리 다음 시간부터 교실이 바뀐다? 이 불완전한 진술은 뭐야? 어딘지 궁금하지? 이걸 갖다가 몰고 가는 거라고 당연히. 질문이 붙어 있는 거야. 야, 우리 다음 시간부터 수업 시간이 바뀐다? 어떻게 바뀌는지 궁금하지? 이런 느낌인 거라고. 불완전한 진술은 뭐야? 질문처럼 궁금증을 유발하는 거야. 궁금증을 유발. 뭔지 알겠지? 칠판. 갑니다. 자, 왜 그래? 안정감을 주기 때문이래. 정리해볼까? 자, 동물들은 친숙한 환경을, 친숙한 걸 좋아한대. 왜 그럴까? 이 친숙함이라는 게 안정감을 주기 때문이래. 잘 봐봐. 그럼 이렇게 말하면 되지 않냐? 동물들은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친숙한 걸 좋아합니다. 이렇게 말해도 되잖아. 그렇잖아. 근데 자, 봐봐. 동물들은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친숙함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동물들은 친숙함을 왜 좋아할까요?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거라고. 그러면서 뭐야? 훨씬 더 질문과 대답으로 임팩트 있게 전달한 거라고. 됐지? 칠판. 자, 그러면 결국 뭐야?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이 사람이 말한 건 뭐야? 이걸 갖다 강조하려고 한 거잖아.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칠판. 그러면 이게 질문과 대답이니까 이게 주제일 거야. 근데 여기서 확실하게 더 보여줬어. 뭘 통해서? 예시를 통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for example이 나왔다는 건 뭐야? 앞에 주제, 뒤에 주제 똑같다라고 우리가 배웠잖아. 예시라는 건 내가 말한 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 그럼 이걸 만나는 순간 어떻게 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주제야. 그럼 선생님, 여기 예시가 나온다는데 그럼 뒤에는 뭐가 나오나요? 예시는 앞에 주제, 뒤에 주제 똑같다니까 요 내용이 그대로 한 번 더 나와야 돼. 그렇잖아. 생각해봐. 야, 과일을 먹으면 건강에 좋아 그랬어. 아침에 과일을 먹으면 건강에 좋아 그랬어. 자, 예를 들어서 사과는 그럼 뭐가 나와야 돼? 아침에 사과를 먹으면 건강에 좋아 이 말이 나와야지. 사과는 빨간색이야 이렇게 하면 말이 전혀 안 맞잖아. 언어적인 약속만 따라가면 된다니까. 예시는 무조건 뭐야? 같은 말을 해줘야 돼. 야, 아시아에는 관광할 때가 되게 많아. 예를 들어서 한국은 그럼 뭐가 나와야 돼? 한국에는 관광할 때가 되게 많아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당연하잖아. 칠판. 예시의 언어적인 약속은 뭐다? 앞에 주제, 뒤에 주제 똑같다. 1000번 했어, 1000번. 칠판. 그럼 뒤에를 어떻게 읽으면 돼? 동물들은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친숙한 걸 좋아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읽어볼게. 칠판. 그게 안 된 애들은 이상하게 읽어본다고. 야, 우리가 한번 반대로 태어났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동물들이 선천적으로 반대로 프로그래밍이 됐다고 생각해보자. 즉, 친숙함을 만약에 분명히 친숙함을 좋아한다 했잖아. 근데 친숙함을 갖다 싫어한다는 걸 반대로 한번 가정을 해보자는 거야. 자, 다 필요 없어. 이 말이 그대로 나와야 돼. 왜? 언어적인 약속이니까. 칠판. 그러면 가족하고는 어떻게 함께 살고 친구하고는 어떻게 사는 거야? 엄마한테 엄마 어제 봤잖아요. 우리 또 봐야 돼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가족이 매일 봐야 되잖아. 친구도 거의 매일 보잖아. 근데 뭐야? 친숙한 건 싫어. 그럼 뭐 가족도 싫고 친구도 싫어야 되잖아. 말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뭐야? 우리가 친숙함을 싫어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반대로 이거에 반대로 태어났다고 가정한 뭐야?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어야 돼. 즉 말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뭐야? 이거하고 반대로 태어났다는 거지. 그래서 제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거야. 됐지? 분명히 주제는 뭐야? 친숙한 걸 좋아한다라는 거야. 만약에 친숙한 걸 싫어하는 식으로 태어났다고 생각하면 말이 안 돼. 반대로 좋아하게 태어났다는 거야. 자, 그러면 퍼밀리어가 나오고 뭐가 나와야 돼? 스테이블이 나와야 되잖아. 단 출제자는 무조건 뭘 건다? 제진수를 걸게 돼 있어. 자, 어떤 단어야? 어떤 단어? 칠판. 이런 걸 잘 따라와야 돼. 지금 분명히 뭐가 있어야 돼? 퍼밀리어하고 스테이블이 있어야 돼. 그러잖아. 같은 말이 나와야 될 거니까 for example이니까 같은 말이 나와야 되잖아. 퍼밀리어하고 스테이블이 나와야 돼. 근데 B가 틀려야 되잖아. B는 스펠링이 똑같으면 알아보고 스펠링이 바뀌면 못 알아봐. 즉 성격이 좋다가 인품이 훌륭하다로 바뀌면 못 알아보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진수를 건 거야. 자, 레귤러가 뭐야? 단골 손님을 갖다 레귤러라 한다고. 규칙적인, 정기적인 이런 뜻이잖아. 생각해봐. 즉 규칙적이고 정기적이면 친숙해질 거 아니야. 따라서 이게 뭐의 제진술이야? 퍼밀리어의 제진술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지? 이렇게 받아낼 수 있어야 돼. 써라 엄마. 뭐 구경하고 있냐. 칠판. 그래서 퍼밀리어가 레귤러로 재진술되고 있어. 즉 사람들은 자기가 처음 본 사람들보다는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본, 즉 친숙한 사람들을 더 좋아해. 왜? 안정감을 쉽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칠판. 자, 온 상태야. 그러면 답이 5번이 되는데 장애물을 2개를 쳤어. 칠판 볼게요. 자, 우선 기분을 줬어. 동그라미치고 별표. 기분, considering하고 똑같아. considering, 무엇을 고려하면 이런 거야.
자, 안정감 있는 그룹의 장점을 고려한다면, 자, 안정감 있는 그룹의 장점을 고려한다면, 즉 뭔 말이야? 안정감을 갖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느낌이 맥락을 똑같이 하잖아. 잘 봐봐. 여기서 이제 엄청 중요한 게 나와, 칠판. 잘 봐. 역적 대조가 엄청 중요하다 했잖아. 근데 그러나만 나오는 게 아니야, 칠판. 야, 6월 시험이 존나 쉬웠잖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어? 9월은 어려울 거라고 예상했잖아. 잘 봐. 6월 시험이 엄청 쉬웠기 때문에 9월 시험은 어려울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나오면 뭐야? 내 예상이 틀렸단 말로 흘러가게 된다고. 따라서 놀랍게도는 대부분 뭐야? 그러나 하고 같은 느낌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놀랍게도가 나오면 놀랍게도 봐봐. 야, 보통 여자들은 키 큰 남자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잖아. 흥미롭게도 이렇게 나오면 뭐야? 반대 내용이 나온다는 뜻이야. 그래서 역접이 놀랍게도 흥미롭게도 얘가 역접의 역할로서 굉장히 잘 나와. 그래서 이걸 잡아야 돼. 칠판. 그러면 여기서 not surprising이 나왔으니까 이건 뭐라고 받아야 돼? 놀랍지 않다잖아. 즉 이건 순접의 느낌으로 받아낼 수 있어야 된다고. 근데 내가 여기다 표시해 준 건 뭐야? 실제로 그냥 surprisingly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surprisingly. 그럼 놀랍게도 이렇게 하면서 내용이 뒤집어질 가능성이 엄청 높다고. 뭔지 알겠지? 칠판. 수업 태도를 좋게 해라. 공부 못하는 건 내가 참을 수 있는데 수업 태도가 안 좋은 걸 내가 참기가 힘들어. 칠판. 됐지? 자, 그러면 요것도 돌파. 그지? 무엇을 고려하면. 자, 안정감 있는 그룹의 장점을 고려하면이니까 같은 말이 흘러간다는 뜻이고, not surprising도 나왔으니까 뭐야? 놀랍지 않다잖아. 지금 내용이 똑같으니까 놀랍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럼 뒤에도 뭐가 나와야 돼? 결국은 동물은 안정감을 주는 친숙함을 좋아한다 이 말이야. 칠판. 자, 친숙함에 기반한 걸 제거한다. 말이 안 맞잖아, 전혀. 오히려 강화한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겠지. 그렇잖아. 그러면 주제 찾고 반의어 관점에서 하면 여기가 바로 틀렸다고. 빼박이잖아. 됐지? 주제 찾고 반의어. 결국은 뭐야? 첫 문장에서 주제를 줬고 끝 문장에서는 주제의 반대말을 줬잖아. 근데 한 지문의 주제는 하나니까 우리는 결국 뭐야? 첫 문장에서 말했던 동물은 안정감을 주는 친숙함을 좋아한다. 이 관점에서 그냥 바라보면 뭐야? 여기가 틀렸다 이렇게 되는 거지. 바로. 알겠지? 출판. 자, 1번에서 복습해야 될 내용은 결국은 뭐야? 자, 친숙함이라는 건 안정감을 준다. 그래서 좋아한다. 예시가 나왔으니까 똑같이 어떤 규칙적이고 정기적이고 이런 것들은 뭐다? 안정감을 준다. 퍼밀러가 레귤러로 재진술이 된 상태야. 그럼 예시를 기준으로 앞에 주제, 뒤에 주제 똑같아. 그럼 여기도 같은 말이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뭐야? 친숙함을 제거한다. 이게 맞지가 않잖아. 그래서 틀렸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지. 그럼 결국은 뭐야? 이 사람은 이 지문을 고를 때 왜 골랐어? 이 지문의 주제가 3번 있기 때문에 고른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밑줄 낱말 빈칸은 지문의 주제가 2번 이상 있어야 돼. 왜? 내가 하나를 뺏어갈 거거든. 즉 주제가 하나 사라져도 답의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무조건 주제가 2개 이상 있는 걸 고른다고. 그러면 항상 이런 거야. 평소에 주제 풀 때 다 찾는 연습을 했어. 그럼 하나 뺏겨도 아무 지장이 없는 거지. 엄청 간단한 거야. 그래서 주제 찾고 반이요? 낱말. 주제 찾고 동이요? 밑줄 빈칸. 이게 다야. 제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주제 찾고 단어. 주제 찾고 단어. 결국은 뭐다? 주제 실력과 단어 실력만 있으면 끝나는 거야. 밑줄 빈칸 낱말이라는 건 없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밑줄 빈칸 낱말이라고 말한 단체 자체가 뭐야? 자기 객관화가 안 된 거야. 자, 2번. 자, 한 번씩 4번 발전할게. 자, 1분 줄 테니까 해봐. 첫 문장이 주제다. 첫 문장에서 소재 찾고 긍정적 가치 판단하고 부정적 가치 판단을 느껴봐. 첫 문장에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첫 문장은 중요하냐? 존나 중요하냐? 둘 중에 하나야. 문장이 7개, 8개밖에 안 돼. 첫 문장에서 쓸데없는 소리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가 첫 문장을 세게 읽는 건 알아. 근데 그거보다 10배 세게 읽어야 돼. 생각을 끄집어내. 그리고 그 습관을 만들어. 죽기 살기로 첫 문장을 갖다 불들고 물고 늘어지는 습관. 수업 시간마다 좋은 습관 하나씩만 만들어주면 충분해. 그치. 그런 것도 좋은 거야. 이런 게 생각하는 거야. 부지런히 생각을 해. 자기 머릿속에서. 그래서 항상 나는 지난주보다 좀 더 발전했다. 이거만 있으면 돼. 칠판 갑니다. 2번. 자, 2교시 때는 내가 시간을 많이 못 줘. 최대한 주겠지만 1교시 때 너희들이 반드시 생각을 많이 해야 돼. 칠판. 잘 봐. 아주 좋은 문제야. 자, 우선 4번을 봐봐. 합의라는 건 좋은 거다잖아. 그럼 반의어 관점에서 넣으면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disagree가 들어가야잖아. disagree는 뭐야? 불일치, 의견 충돌 이런 거잖아. 그럼 둘 중에 좋은 건 뭐야? agree하고 disagree 중에서 agree가 좋은 거잖아.
이런 식으로 B를 겨냥해서 꼬시는 거야. 그럼 이 문제에서 핵심은 뭐야? 이 문제에서 핵심은 제니스가 주장하기를, 이게 핵심이야. 즉 제니스의 주장의 관점에서 봐야 돼. 근데 이게 됐던 애들은 뭐야? 칠판 봐. 자, 첫 문장을 세게 읽어야 되죠. 잘 봐. 지금 내가 요리를 해. 근데 와이프가 나를 되게 의심스럽게 쳐다봐.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돼? 야, 이거 백종원이가 시킨 거야?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렇잖아. 내가 수학을 풀고 있어. 근데 친구가 나를 의심해. 야, 이거 현우진이가 시킨 거야? 이렇게 하면 되잖아. 즉 이런 식으로 뭔가 특정이 딱 나오면 이걸 뭐라고 봐야 돼? 권위자라고 받으면 돼. 그냥 백종원 아니면 현우진이야. 이런 느낌인 거지. 그렇잖아. 아, 니의 생각을 말해봐. 그랬더니 갑자기 사회심리학자인 어빙 제니스에 따르면 이렇게 하는 거야. 즉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백종원에 따르면, 현우진에 따르면 이렇게 하면 뭐야? 훨씬 더 내 주장에 힘이 실리잖아. 그렇게 가는 패턴이라고 기억하는 거지. 그래서 이 출발이 엄청 중요한 거야. 봐봐, 지난 시간에 우리 했었어. 나는 보다 강력한 게 뭐야? 서울대 연구에 따르면. 그래서 연구나 권위자나 뭐 명언이나 설문, 조사 이런 걸 갖다 인용하는 건 뭐다? 전부 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 주장을 갖다 강화시키는 거지. 이제 알겠지? 그래서 출발이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기서 끝난 거야, 실제로. 자, 그러면 자, 이번 글을 쓴 사람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 이번 글을 쓴 사람이 얼빙 제니스를 끌고 오는, 인용하는 순간 이 사람의 생각은 제니스하고 똑같아. 난 제니스만 따라가면 돼. 자, 제니스가 주장을 하겠지? 제니스가 자기의 주제를 말하겠지? 그건 무조건 뭐다? 객관적인 대상을 주관적으로 평가할 거야. 자, 뭐라 했어? 자, 그룹띵크라는 건 안 좋다 이렇게 표현해버린 거야. 그럼 이 글의 주제는 뭐, 이 글의 소재는 뭐야? 그룹띵크. 가치 판단은 뭐야? 나쁘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잖아. 자, 그룹 사고 이렇게 하면 못 풀잖아. 그래서 갑자기 뭐라고 줬어? 수능이란 단어를 준 거지? 수능. 그룹에 수능하는 사고라는 건 나빠요 이렇게 된 거야. 자, 예를 들면 리더가 자 A, B, C, D 뭐 이런 선택지가 있어. 근데 리더가 야 이거 어때? 라고 했을 때 맞아요 그게 좋네요. 그럼 이게 그룹 수능이라는 거지. 그렇잖아. 자, 제니스가 뭐래? 이렇게 그룹에 무조건 동의하는 건 나쁘다 했잖아. 그럼 바로 4번 끝났잖아. 어그리는 나쁜 거잖아. 그냥 우리 좀 전에 봤던 어그리는 나쁜 거잖아.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지. 사실은. 제발 주제만 잘 찾으면 돼. 가볼게요. 자, 그러면 자, 그룹에서 리더가 예를 들면 우리는 A를 택하자 그랬을 때 아니야 나는 B 할래, 나는 C 할래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데 그냥 무조건 그래 우리 A 합시다 라고 순응하는 건 나쁘대. 자, 근데 다행히도 그건 피할 수 있대. 다행히 뭐 할 수 있어? 회피할 수 있대. 아, 그럼 끝났네. 자, 첫 문장에서 역접까지 통해서 말한 건 뭐야? 자, 이런 게 있거든? 그러니까 그룹에서 어떤 의견이 단체적으로 나오면 무조건 예스라고 하는 그런 수능적인 사고라는 건 나쁘니까 회피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한 거야. 됐지? 자, 이제 이렇게 읽어가면 돼. 반여만 떠올리면서 칠판. 잘 봐. 출제자는 B를 틀리게 해야 돼. B는 어떻게 풀어? 무조건 눈으로 풀어. 그래서 스펠링을 그냥 눈으로 따라가는 거야, B는. 근데 얘를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첫 번째 지칭어를 써야 돼. 잘 봐. 그룹띵크란 말을 반복하면 얘가 눈치채니까 어떻게 된 거야? it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럼 B는 어떻게 읽어? 그것은 이렇게 읽어. A는 어떻게 읽어? 그룹띵크는 이렇게 읽는다고. 이런 식으로 주제에서 핵심 소재를 못 찾게 뭘로 바꿔버리는 거야? 지칭어로 바꿔버린다고. 이런 걸 잘 따라올 수 있어야 돼. 뭔지 알겠지? 그래서 지칭어가 나오면 B가 무너진다. 그래서 지칭어 잘 따라가기. 그래서 이걸 보는 순간 뭐야? 그룹띵크는 이렇게 쳐내야 돼. 칠판 갑니다. 자, 그룹 수능 사고라는 건 나쁜 거니까 피해야 됩니다. 이런 말이야. 칠판. 자, 우선 also를 통해서 보여줬네. 뭐야? 나쁜 게 언제 생기냐면 이럴 때 생기고 이럴 때 또한 생겨. also는 무조건 중요해. also가 나오면 무조건 뭐야? 1과 2를 습관처럼 떠올릴 수 있어야 돼. 너무너무 중요해. 칠판. 자, 됐지? 갑니다. 주제만 생각하면서 가는 거야. 그룹 수능 사고는 나쁜 거니까 피해야 돼. 칠판. 자, avoid 피해야 돼. avoid 피해야 돼. 이게 주제를 보여주는 단어잖아. 근데 뭐야? B가 그걸 맞추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지칭어 이용하기 그 다음에 재진술 걸기 이렇게 된다고. 따라서 avoid를 뭘로 바꾼 거야? prevent로 바꾼 거야. 항상 따라가는 거야. 자, 이 문제가 좋아지려면 어떻게 됐어야 돼? 이거 그룹띵크가 있으로 역시 또 바뀌었어야 돼. 그래서 계속 지칭하고 재진술만 걸어버리는 거야, 그냥. 그럼 애들은 절대 못 따라와, 글을. 그래서 B가 글을 못 따라오게 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뭐다? 재진술과 지칭어다. 그래서 결국은 그게 수능에서 특혜급 기출 코드가 되는 거야. 왜? B를 틀리게 해야 되니까. 칠판. 6월 시험하고 9월 시험의 가장 큰 차이는 뭐야?
6월 시험엔 B가 맞았고 9월 시험엔 B가 틀린 거야. 결국 수능은 뭐야? 무조건 얘를 틀리게 줄 거라고. 됐죠? 칠판. 자, 그룹 수능 사고라는 건 나쁜 거야. 피해야 돼. 근데 언제 생겨? 이럴 때 생겨. 그럼 이걸 네가 알았잖아. 그럼 이걸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선 독자적인 생각을 해야 돼. 리더가 이걸 말해도 니는 이거나 이걸 떠올릴 줄 알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거지. 즉 구성원들한테 독자적인 생각을 해라고 권장해야 돼. 또는 자, 임파쇼에다 동그라미 치고 별표. 특특특 A급 단어야. 칠판. 유진아, 이 단어 뜻이 뭐야? fair. 그지? 이거의 재진술로 무조건 나와. fair가 공정한이잖아. impartial이 공정한의 재진술로서 기출문제에서 4번인가 나왔어. 4번. 그냥 무조건 나오는 거야. 그냥 무조건. 칠판. 잘 봐. 자, part가 부분이잖아. part가 부분. 예를 들면 뭐 진보하고 보수가 이렇게 양쪽에 있어. 진보의 부분, 보수의 부분 이렇게 있는 거야. 자, partial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부분적인이야. part에다가 형용사형 전미사가 붙었으니까. 근데 앞에다 부정 접두사를 붙여.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B 같은 애들은 이걸 뭐라고 읽어? 부분적인 이렇게 읽어. 근데 A는 어떻게 읽어? 어느 부분에도 치우치지 않는, 즉 공정한 이렇게 읽어낸다고. 이게 특A급 단어야. 어느 부분에도 치우치지 않는, 즉 공정한 이렇게 읽어야 돼. 즉 리더라는 건 구성원들이 봤을 때 공정해 보여야 돼. 그래서 내가 설사 B나 C를 골라도 이 사람이 나한테 불이익을 안 줄 정도의 공정함이 있다고 느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 순종해야 되는 압박감을 갖다 느끼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야만 인디펜던트한 상황이 올 수가 있는 거라는 거지. 됐죠? 칠판. 자, 아주 유명한 연결사가 나왔지. 다시 한번 연결사가 나오면 어떻게 한다? 뜻. 앞뒤 관계를 기계처럼 떠올리는 거야. 기출코드 10번을 통해서. 뜻. 게다가 앞뒤 관계는 같은 말이 하나 더 이렇게 읽으면 되잖아. 그게 언어적인 약속이잖아. 그럼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 그룹 수능 사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이 하나 더 나와야 된다고. 즉 뭔 말이야? 그룹 수능 사고를 피하려면 리더가 그룹들한테 뭐라 그래야 되냐면 야, 나는 A야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야, A, B, C, D를 모두 한번 살펴보렴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하면 애들이 B도 고를 수 있고 C도 고를 수 있고 D도 고를 수 있잖아. 나는 A가 좋아 이게 아니고 모든 걸 살펴보렴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지. 뭔지 알겠지? 갑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틀렸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뭐야? 각자의 생각을 하라는 거잖아. 각자의 생각. 집단에 따르지 말고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라는 거잖아. 무조건 집단에 수능할 게 아니고 B나 C나 D가 있으면 말을 하라는 거잖아. 따라서 뭐야? 여기서 이 사람이 좋다고 말하고 있는 건 동의가 아니고 수능이 아니고 뭐라고 읽어야 돼? 불일치 이렇게 읽어야 된다. 여기서 그럼 이걸 합의라고 읽지 말고 뭐라고 읽어야 돼? 수능 이렇게 읽어야 되겠지. 됐지? 이게 정석적인 풀이야. 자, 첫 문장의 주제를 뭐라고 줬어? 그룹의 의견에 무조건 yes라고 말하는 건 나쁜 거예요. 피해야 됩니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이건 뭐야? 그룹의 의견에 yes라고 말하는 거니까 뭐야? 좋은 게 아니잖아. 따라서 이게 뭐가 와야 돼? disagree가 와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정석적인 풀이. 됐지? 칠판. 자, 이렇게 푸는 건데 실제로 만약에 내가 봤을 때는 이게 금년? 하품을 할 때는 입을 막어라. 자, 이게 금년 9월달 정도의 난이도야. 금년 9월달 30번의 난이도. 근데 이게 작년 수능 난이도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요 앞에가 해석이 안 돼. 작년 수능 난이도면.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돼? 해석이 안 됐어. 잘 봐. 요 앞에가 해석이 안 됐어. 그럼 요 뒤로 풀어야 돼. 자, 요 뒤로 풀 수 있어. 근데 내가 답을 알려주면 안 되잖아. 너희들이 생각을 해야 되잖아. 자, 힌트는 충분히 줬어. 단어 한 개만 찾으면 돼. 단어 한 개를 찾는 순간 우리가 약속한 대로 기출코드하고 유형별 풀이만 세게 읽으면 요 앞에가 해석이 안 됐어도 여기서 다 풀 수 있어. 단어 하나 때문에. 기출코드하고 유형별 풀이를 최대한 생각해. 글다 보면 단어 하나가 보여. 그리고 걔 때문에 뭐야? 어그리가 틀린 거야. 찾아. 자, 너희들이 생각을 끄집어낼 수 있는 힌트는 내가 다 줬어. 이제 뭐야? 끄집어내. 지식은 너희한테 다 있어. 정말로. 지식은 머릿속에 다 있어. 그걸 갖다 끄집어낼 수 있냐 없냐만 남은 거야. 최대한 내가 힌트를 주고 너희들이 생각할 수 있게 그런 기회를 만드는 게 선생님의 역할이야. 자꾸 좋은 습관을 만들어 줄 테니까. 칠판 갑니다. 1교시 때 좀만 더 부지런히 생각해. 칠판 그대로 해볼게. 자, 우선 슈드의 주황색 인용보호가 나왔네. 슈드 인용보호 기출코드 2번에서 왜 했잖아. 의무 표현이 나오거나 인용보호가 나온다는 건 뭐다? 중요한 정보, 즉 주제를 준다는 뜻이야.
우린 주제 찾고 반이어잖아. 그럼 얘들이 나온다라는 건 주제가 나온다라는 뜻을 2번 주는 거잖아. 강력한 표시야. 칠판. 자, 근데 잘 봐봐. 여기에 인용보호를 찍었어. Devil's Advocate이야. 이 단어를 존나 강조하고 싶은 거야. 잘 봐. 자, 제니스가 뭐라고 말했냐면 데디아라고 말했는데 구성원들은 반드시 부탁받아야 한대. 뭐 하라고? Devil's Advocate이라는 역할을 해달라고. 그래야만 뭐야? 그룹 수능 사고를 피할 수 있는 거야. 그룹의 구성원들은 Devil's Advocate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을 받아야 된대 라고 제니스가 말을 했어. 이건 제니스의 주장이야. 자, 근데 문제는 뭐야? 여기서 느껴야 돼. 왜? 얘가 있잖아. 얘가 있다라는 건 뭐야? 아, 이게 좀 어렵지. 내가 잘난 체 하려고 썼거든? 근데 너희들이 어려울 것 같아, 이 말이야. 즉, 모두가 찬성할 때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을 활성화시키거나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 의도적으로 반대 의견을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지가 이걸 최근에 배웠어. 잘난 척은 존나 하고 싶어. 근데 문제는 뭐야? 이걸 쓰고 났더니 인용보호까지 찍었어. 난 이거 존나 중요하다고. 근데 모를 것 같은 거야. 잘난 척은 하고 싶어. 근데 독자한테 전달도 해야 돼. 그래서 뭘 준 거야? 대시를 준 거야. 대시의 언어적인 약속은 뭐야? 아까 했잖아. 대시를 준다라는 건 앞에 중요한 말, 뒤에 중요한 말. 근데 이게 너무 어려웠지. 미안해. 쉽게 말해볼게. 이런 거라고. 우리도 내가 말을 하다 보면 나도 가끔 내가 말을 했어. 근데 너그 표정이 멍청해. 그럼 내가 쉽게 다시 한번 말한다고. 그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칠판. 자, 그러면 얘가 나왔으니까 뭐야? 미안해. 요 말이 너무 어려웠지. 중요하긴 중요한데 어려웠지. 쉽게 말해볼게. 그래서 준 거지. 뭐라 했어? 데블스 애드버킷이 아까 역할이. 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반대를 말하는 사람. 토론을 활성화시키고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이야. 칠판. 즉, ABC가 있을 때 리더가 나 이거 좋은 것 같은데 라고 했을 때 이걸 말할 수 있는 사람. 칠판. 그게 바로 뭐야? 얼터너티브가 된다라는 거지. 따라서 저 단어 때문에 여기는 틀린 거야. 얼터너티브를 대안을 말했다는 건 뭐야? 어그리했다는 뜻이 아니잖아. 그렇잖아. 얼터너티브는 대안이잖아. 리더가 A 어때? 그랬을 때 대안으로서 B나 C를 말했다는 뜻이잖아. 그 말은 뭔 말이야? 어그리하지 않았다는 뜻이 된다. 됐지? 칠판. 자, 물론 이런 관점도 있어. 자, 개성이라는 게 그룹 수능보다 훨씬 더 건강하다. 개성이라는 게 그룹 수능보다 건강하다.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건 뭐야? 집단 수능보다는 개성을 나타낸다. 이렇게 될 수 있겠지. 됐죠? 그렇게도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풀어보면 이렇게 풀 수 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첫 문장에서 그냥 끝난 거야. 첫 문장에서 그룹 사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했으니까 이걸로 물어붙이면 끝이야. 그러면 결국은 뭐야? 아까 어그리가 틀렸다는 바로 잡아낼 수 있어. 근데 퍼더모어가 나왔다라는 것도 잡아내면 좋을 것 같고. 자, 의무 표현, 인용부, 대시. 이걸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건 뭐다? 얼터너티브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지? 이렇게 풀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번 똑같아. 자, 첫 문장 주제. 반이어로 밀어붙인다 해봐. 첫 문장에서 소재를 찾고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 가치 판단 또는 부정적 가치 판단을 느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반이어로 쭉 밀어버리는 거야. 진짜로 강조하고 싶은 거야. 첫 문장을 갖다가 엄청 강하게 읽는 습관. 그게 진짜 중요해. 생각 밖으로 수능날 그게 안 된다, 너희들이. 이번 9월에도 거의 안 되더라고. 긴장하면 안 돼버려. 습관으로 만들어야 돼. 첫 문장에서 주제 찾는 것만 하면 끝나. 칠판 볼게요. 갑니다. 이 문제를 어렵게 느꼈다면 역시 뭐야? 자기의 단점은 첫 문장을 강하게 읽는 습관이 없다. 이런 뜻이야. 칠판. 자, 첫 주연 끝을 세게 읽기로 약속했자. 제발 그냥 순발력 같은 거 쓰지 마. 문제가 똑같은데 왜 순발력을 써? 순발력은 내가 예상하지 못한, 내가 준비하지 못한 상황을 만났을 때 쓰는 거라니까. 모든 문제가 똑같이 나와. 순발력이 전혀 필요 없어. 무조건 기억력으로 푸는 거야. 기억력으로. 자, 첫 주연 끝 세게 읽으라 했어. 뭐의 관점에서? 소재를 구체화하는 관점에서. 칠판. 사이버 스페이스가 나왔어. 우리 흔히 그런 말 많이 하잖아. 사이버 공간, 뭐 온라인 공간, 인터넷 세상 뭐 이런 말 하잖아. 자, 보통 우리는 이걸 갖다 좋게 봐, 나쁘게 봐? 나쁘게 보잖아. 일반적으로. 그렇잖아. 온라인에 폐해 이런 걸 많이 하니까. 칠판. 그래서 청소년들이 온라인에서 겪는 폐해 이런 걸 주로 많이 말하는데 칠판. 쓱 읽었더니 자, 구체화가 나오겠지. 소재가 나왔으니까 구체화. 뭐라고 나왔어? 아이디얼하다가 나온 거야. 즉, 이 사람 뭐야? 여기를 갖다 긍정적으로 본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수능 지문에서는 약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에서 벗어난다. 이런 정보가 엄청 중요한 정보야. 아침을 챙겨 먹으면 집중력에 방해가 됩니다. 오히려 이런 게 나올 수 있다니까. 됐지? 칠판. 왜? 얘가 상식으로 풀거든.
얘는 해석이 안 되면 상식으로 풀어. 그래서 얘를 틀리게 하기 위해서는 뭐다? 반드시 정답은 약간은 상식에서 살짝 벗어난 느낌이 있어. 칠판. 자, 왜 사이버 공간을 이 사람은 좋게 표현했을까? 이성적인 공간으로 봤을까? 왜 그래? 드러나는 정보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야. 생각해봐. 우리가 딱 만나. 그럼 어떻게 돼? 쟤 늙었네? 못생겼네? 키가 작네? 뭐 이런 걸 다 알 수 있잖아. 근데 온라인에서는 그런 걸 전혀 안 깔 수 있잖아. 예를 들면 그 정보를 안 까도 되니까. 아, 이 사람은 여기를 갖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네. 왜? 내가 드러나는 정보를 통제할 수 있으니까. 내가 알리고 싶은 만큼만 알리면 되잖아. 카톡에다가 내 사진을 갖다 깔 필요 없잖아. 그냥 다른 사진 올려도 되는 거니까. 예를 들면. 됐죠? 칠판. 자, 이런 세상 지칭어 명심해야 돼. 자, 온라인 사이버 공간에서는 완전한 정체성을 드러낼 필요는 없는 거야. 그렇잖아. 보통 어디 가입하더라도 이름하고 전화번호 정도면 충분하잖아. 많이 요구면 그럼 주민번호 정도? 뭐 내 사진을 까다 이런 건 아니니까. 예를 들면 키나 몸무게 이런 걸 요구하지 않잖아. 칠판. 나이를 요구하지도 않고. 자, 그러므로가 나왔어. 칠판 봐. 별표 치고 이 8개를 그대로 외워야 돼. So, thus, hence, therefore, as, result, that's why, so that, in turn. 왜? 이 8개 중에서 6개 정도가 보통 평균적으로 시험에 나와. 중요한 정보로. 왜 그래? 이해를 해야 돼. 왜 그래? 수능은 대부분 주제 찾기잖아. 근데 얘들은 뭐야? 뒤에 주제가 있잖아. 그래서 무조건 중요한 정보야. 자, 얘가 나타났어. 무슨 말이야? 뒤에 중요한 정보가 있다는 뜻이야. 그잖아. 인과 연결사는 뒤에 중요한 정보를 달고 다니니까. 역접하고 인과는 뒤에 주제가 있다. 이렇게 하잖아. 따라서 얘들을 왜는 이유를 이해해야 돼. 수능은 대부분 주제 찾기야. 근데 얘들은 뭐야? 무조건 뒤에 주제를 달고 다녀.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but 다 외우고 있잖아. 그러나 but however yesterday even so unfortunately 친구 비록 못 멀지라도 though although even if even though despite in spite of. 자, 인과 연결사도 뒤에 주제가 있잖아. So thus hence therefore as a result that's why so that in turn. 이렇게 외우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봐봐. 얘하고 얘가 지식이 똑같거든. 근데 차이점 뭐야? 얘는 진짜로 안다 정도의 지식이야. 근데 얘는 뭐야? 체화됐다. 안다하고 체화됐다라는 건 시험이 어려울 때 엄청 큰 차이가 나. 그러니까 시험이 쉬울 때는 똑같아. 근데 시험이 어려울 때는 뭐야? 얘는 아깝게 틀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식이라는 건 안다가 아니야. 시험장에 가서 니한테 물어보는 건 뭐야? 출제자가 물어보는 건 아니야. 본 적 있냐? 이게 아니야. 외고 있냐야. 외고 있지 않으면 지식이 아니야. 시험장에서는. So, thus, hence, therefore, as, that's why, so that, in turn. 이렇게 외우는 거야 항상. 됐지? 이게 왜 중요해? 자, 그러면 진짜 이게 본질을 봐야 된다니까? 인과 연결사네? 앞에는 원인 이고 뒤에는 결과겠네? 그럼 이런 식으로 내가 만약에 헨스를 풀었잖아? 그리고 세트로 이걸 외고 있잖아? 그럼 그 다음 문제가 똑같아. 왜? 4번은 as a result로 풀리잖아. 만약에 자기가 4번에 as a result로 안 풀었다 그럼 삽질한 거야. 그냥 4번은 뭐야? as a result의 언어적인 약속 아니? 라고 물어본 거라고 그냥. 쉽게 말하면. 그러면 생각해봐. 아니 여기서 얘가 주인공이 아니잖아. 근데 좀 있다가는 주인공이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뭐야? 얘는 무조건 주인공을 외는 거지. 칠판. 자, 뭐라 했어? 연습 한번 해볼게. 앞에는 원인, 뒤에는 결과야. 자, 우리의 모든 정체성을 다 드러낼 필요가 없어. 그러므로 뭐다? 프라이버시를 지키기가 쉬워. 맞잖아. 앞에는 원인, 뒤에는 결과. 깔끔하잖아. 이 느낌 그대로 푸는 거야. 여기로 뭘로 바뀌어? as a result로 바뀐다 뿐이 없어. 자, 모든 정체성을 다 드러낼 필요 없어. 키, 몸무게, 나이, 사진 다 필요 없어. 그냥 뭐야? 전화번호하고 이름 정도면 어디든 가입할 수 있어. 즉, 나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기가 훨씬 쉽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갑니다. 여기를 갖다가 틀린 애들이 가끔 있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보면 여기를 틀린 애들의 연필 자국이 이래. 자, 이런 환경에서, 사이버 환경에서 분명히 뭐라 했어? 나의 모든 걸 드러내지 않는다 했잖아. 그러니까 뭐야? 신비로움으로 이어지지 않겠냐 이거야. 결과적으로 신비로워지겠네 이거야. 근데 낯이 있으니까 틀렸다. 이렇게 풀게 유도한 거야 지금. 그러면 이걸 틀린 애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야. 오, 온라인은 오프라인에 비해서 자기의 정보를 노출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서는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 결과가 신비로워지겠지? 근데 앞에 낯이 붙었으니까 틀렸네. 이렇게 푼 거야. 근데 A는 이 단어를 본 거지. 완전한 신비는 아니잖아. 적어도 이름하고 전화번호 정도는 까야 되잖아. 그래서 완전한 신비는 아닌 거지. 그러니까 이런 단어 하나들을 놓치면 안 된다고. 됐죠? 출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주제를 놓치면 안 돼. 지금 사이버 온라인에 대해서 긍정적 가치 판단하고 있는 거야. 칠판. 그래서 지가 생각해도 어찌됐든 여기서 좀 혼란이 올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뭘 줬어? 대시를 또 줬어. 그래서 대시. 자, 쉽게 한번 말해볼게. 그래, 완전한 신비로 가진 않는다.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신비하고 반대로 오히려 뭐야? 너무 많이 누설을 한다고. 그러니까 카톡 같은 데 가잖아? 그럼 막 지 밥 먹은 사진을 막 올리는 원장님들 있어.
나 저 새끼 왜 올릴까? 지금 밥 먹은 걸. 그것도 막 한 13장을 올려. 죽이고 싶어. 근데 걔는 괜찮아요. 어떤 애들은 그 메뉴를 갖다가 찍어가지고 골라주세요. 이런 애들도 있고. 미친놈들이야. 하고 여기서 내가 봤을 때 약간의 혼란이 있는 것 같아. 분명히 비밀을 지켜준다 했는데 여기선 공개를 하네? 이상하다. 분명히 온라인의 장점은 비밀인 줄 알았는데 여기서 뭔가 공개를 말하잖아. 그래서 여기서 약간 혼란이 오게 만든 거야. 잘 봐. 따라가면 돼. 근데 여기서 좀 힌트를 주네. 공개라는 게 어떤 거냐면 나쁜 거, 나를 위협하는 건 비밀로 해. 근데 다른 거, 그럼 이거 반대말로 봐야지. 자랑할 거, 그건 공개해. 인스타가 그런 거잖아. 힘든 일 하나도 안 올리잖아. 그냥 구내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안 올리잖아. 오마카세 가면 올리고 막 이런 거잖아. 예를 들면. 그렇잖아. 그럼 여기서 약간 뭐야? 이 공개라는 게 자기 선택적이네 이런 느낌이 약간 있는 거야. 자, 그래 놓고 굳히기 들어가는 거야. 공개를 하면 친밀함이 유발되잖아.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확실하게 다시 한번 마무리를 해주는 거야. 사이버하고 온라인은 비밀도 있고 공개도 있는데 이걸 지가 알아서 선택할 수 있어. 그러니까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지. 특히 공개라는 게 뭐야? 친밀함을 갖다 올려줄 수가 있다는 거.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그럼 끝났네. 사이버 공간, 온라인 공간은 비밀과 공개를 자기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아주 장점이 있다 이거야. accordingly가 나왔어. 따라서잖아. 또 인과 연결사야. 그럼 뒤에 같은 말이 나와야 되는 거야. 와, 전 선생님 강의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수업입니다. 이거 이상하잖아. 선생님 수업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조정식을 등록했습니다. 너무 이상하잖아. 죽이고 싶지. 퇴원해서가 아니고 말장난해서 죽이고 싶고. 날 놀리는 거잖아. 출판. 자, 그럼 뒤에 뭐가 나와야 돼? 사이버 온라인에 대해서 좋은 얘기가 그대로 이어져야 돼. 됐지? 칠판. 첫 문장에서도 주제, 끝 문장에서 주제, 인과 연결사 뒷 문장에서 주제. 자, 첫 문장에서 사이버 공간에 대해서 이상적이라는 긍정적 가치 판단했어. 자, 그럼 요 뒤에도 나왔네. 온라인이라는 건 어떤 비밀적인 부분과 공개적인 부분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한 거야. 둘 다 선택할 수 있으니까. 됐지? 부끄러운 건 숨기고 자랑스러운 건 까고. 됐지? 칠판. 대시가 나왔잖아. 그럼 부연 설명이겠지? 다시 한번. 대시 언어적인 약속은 뭐다? 앞에 주제, 뒤에 주제. 근데 앞에 중요한 말을 좀 더 쉽고 명확하게 하겠다는 뜻이야. 그럼 여기서 같은 말을 명확하게 해야 돼. 칠판. 근데 갑자기 뭐가 나왔어? 뒤에 마이너스가 나왔어. 갈등을 최대화시킨대. 안 맞잖아. 비밀과 공개에 갈등을 아니지. 여기는 뭐가 나와야 돼? 예를 들면 조화를 최대화시킨다 이런 게 나와야 되겠지. 따라서 여기가 아무리 플러스여도 요 목적어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 전체는 뭐로 봐야 돼? 마이너스로 봐야 되잖아. 그래서 틀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칠판. 자, 3번에서 복습해야 될 건 결국은 뭐다? 첫 문장에서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이상적이라고 판단했어. 그리고 나서 인과 연결사가 나왔으면 똑같아야 돼. 끝 문장에서 근데 갑자기 뭐가 나왔어? 나쁜 걸 최대화시킨다. 그럼 안 맞잖아. 플러스 마이너스가. 한 지문의 주제는 하나인데 따라서 틀렸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지. 봐봐. 지금 문제를 푸는데 다 똑같잖아. 아예 똑같아. 그럼 멀리 갈 것도 없어. 그럼 우리가 좀 전에 여기서 accordingly하고 hence를 봤잖아. 그럼 인과 연결사를 다 봤네? 인과 연결사를.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여기를 갖다가 아예 그냥 뭘로 풀어버리자? 이걸로 풀어버리자는 거지. 이걸로. 그냥 아예. as a result로. 칠판. 가기 전에 이거 하나 볼게. 칠판 봐. 자, 이 단어를 잡아야 돼. consider가 생각하다, 고려하다잖아. 그럼 당연히 뭐야? 얘들은 대부분 A는 둘 다 알겠지만 B는 뭐만 알겠어? 파란색만 알 거잖아. 그래서 시험에는 뭐가 나와? 초록색이 나오는 거지. 왜? 동사의 뜻에서 유추하기 힘든 형용사형이니까. succeed 그럼 뭐야? succeed 성공하다잖아. 그러니까 주로 뭐가 나와? 얘들은 successful을 알겠지. 그래서 시험에는 뭐가 나오는 거야? successive가 나온다고. 이번에도 40번에 그게 나왔잖아. 9월 모의고사 40번에 뭐가 나왔어? successive가 나왔다고. 그러니까 얘들은 성공적인은 아는데 successive 연속적인을 모른다고. 알겠지? 그래서 시험에는 얘가 나올 거야.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왜 이걸 갑자기 붙였냐면 지금 이 두 개를 구분 못하고 맞은 애들이 꽤 있어. 좀 이따 설명해 줄게. 기억은 해놔. 자, consider it은 생각이 깊은, considerable은 많은 이란 뜻이야. 근데 이걸 갖다 헷갈려서 이걸 구분 못했는데 맞은 애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걸 갖다 지금 적어준 거야. 잘 갑니다. 3번에서 considerably가 나왔어. 이건 뭐라고 읽었어야 돼? 좀 전에? 3번에서 많이 이렇게 읽었어야 돼. 상당히 많이. 뭔지 알겠지? 상당히 많이. 칠판. 갑니다. 지금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미리 리허설을 한다 했잖아. 근데 내가 지금 이 문제를 갖다 앞에서부터 쭉 수업 준비를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집중력이 너무 깨져. 그래서
그냥 이 수업은 이거하고 좀 전에 했으니까 인과연결사하고 이걸로 좀 풀어주려고. 더 플러스 명사. 왜냐면 더 플러스 명사, 지칭어 플러스 명사가 나오면 반드시 그걸 활용하는 게 시험에 나온다 했잖아. 이걸로 풀어줄게. 칠판. 잘 봐. 자, 그냥 얘 보면 뭐야? 뜻, 앞뒤 관계. 그냥 이게 다라니까. 연결사를 딱 만나면 뜻, 앞뒤 관계 이렇게 하는 거야. as a result, 뜻, 결과적으로. 앞에는 원인, 뒤에는 결과.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질문이 결과에 있으니까 5번이 결과에 해당이 되니까 원인을 따져보면 되잖아. 칠판. 근데 앞에 원인이 뭐가 나왔어? 지칭어 플러스 명사가 나왔어. 지칭어 플러스 명사가 나왔다는 건 그거에 대한 언급이 그 앞문장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한 문장 더 앞으로 가야 돼. 자, 한 문장 더 앞으로 갔더니 뭐가 있어? while을 통한 비교 대조가 나왔네.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비교 대조 연결사지 while. 자, 반면에 이런 뜻이야. 자, 교육의 주체가 선생하고 학생이 있잖아. 선생하고 학생이 있는데 이걸 뭘로 걸었어? while로 걸었어. 그래 놓고 선생한테 뭐라 했어? 선생의 통제력이나 권한을 올려줘야 된대. 그러면 요 두 개가 있는데 while에 걸렸으니까 얘를 갖다가 권한을 올려준다는 건 얘는 어떻게 해야 돼? 낮춰야 되잖아. 즉 학생은 어떤 존재로 인식하는 거야? 생각이 없는 인간이야. 아, 이 새끼들 아주 생각 없는 놈들이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돼? 이렇게 생각 없는 학생들을 끌어갈 수 있게 통제력과 권한을 더 주자 이거야. 이걸 뭘로 받은 거야? 그 개념으로 받은 상태야. 됐지? 자, 그러면 요 내용이 그대로 이어지겠네. 즉 학생이라는 건 뭐야? subservient, 보조적인 존재에 불과하게 된다는 거지. 이 단어가 어려운데 밑에 각주에 나와 있다고. 자, 그러면 우리는 as a result 앞에를 다 읽었어. 뭐야? 대신 꼭 이건 조심해라. 지칭어 플러스 명사가 나오면 그거에 대한 언급이 앞에 있다는 걸 꼭 잡으면서 따라올 수 있어야 돼. 칠판. 자, 결국 학생이라는 건 생각이 없고 보조적인 존재에 불과해. 그러면 교육에서 선생이 주체적인 입장에서 권한과 통제력을 많이 가지고 학생을 이끌어 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 이게 원인이야. 자,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야 돼? 결과적으로. 선생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올라가는 거고 학생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나래가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잖아. 그래야지 인과 연결사니까. 학생은 많은 권한을 가져야 된대. 안 맞잖아.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돼? little이 들어가야 돼. little. 거의 없는 권한을 갖는다.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근데 이걸 갖다가 내가 칠판 쉬는 시간에 이렇게 봤거든. 근데 아까 그랬잖아. 학생은 unthink, 생각을 안 한다 했잖아. 그래놓고 이 두 개를 이렇게 대칭성 해갖고 이걸 틀렸다고 이렇게 푼 애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건 뭐야? 사려 깊은 이렇게 푼 거야. 학생은 분명히 생각이 없다 했는데 여기서 갑자기 학생이 사려 깊대. 그래서 틀렸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아니야. 제발.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대칭성은 뭐야? 지금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이 컨트롤 이거잖아. 선생이 권한을 많이 가져야 되니까 학생은 뭐다? 권한을 못 갖는다. 이렇게 흘러가야 된다고. 됐죠? 자, 됐고. 자, 4번에서 복습해야 될 건 결국은 뭐다? 제발 인과 연결사를 갖다 완벽하게 외워야 돼. 자, 됐지? 자, 지금 암기까지 내가 다 해주고 보낼 거야. 칠판. 자기가 다 웬 사람은 손만 들으면 돼. 그럼 내가 갈 거야. 그럼 어떻게 말하면 돼? 내가 가서 귀를 이렇게 살짝 대면 어떻게 말하면 돼? So thus hence therefore as a result that is why comma so that intent 이렇게 말하면 돼. 제일 내가 경멸하는 거 이런 거 하면 안 돼. 이런 거 하지 말고 천장 보지 말고 그냥 내 귀에다 딱 대고 so thus hence therefore as a result that is why comma so that intent 이렇게 하고 집에 가면 돼. 됐지? 암기까지 시켜주는 학원이야. 자, 빨리 왜? 된 사람은 손만 들어. 아주 잘했어. 시키. 잘했어. 가능하면 시간 맞춰서 와서 시험 봐. 이거 더 완벽하게. 이건 너무 잘했는데. 잘했어. 아주 잘했어. 지금 외에는 이 긴장감으로 평소에 잘했어. 아주 잘했어. 이제 다음 시간부터 시험도 준비해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오면 돼. 너무 잘했어. 아주 잘했어. 왜 이렇게 잘했지? 잘했어. 자, so thus hence therefore as a result that is why comma so that intent. So thus hence therefore as a result that is why comma so that intent. 네? So thus hence therefore as a result that is why comma so that intent. 너무 잘했어. 가. 칠판. So thus hence therefore as a result that is why comma so that intent. 야, 이 개새끼들. 잠깐 너 멈춰. 진짜 매너 거지 같아. 아니, 알려는 줘야 될 거 아니야. 여기 다 집단 공범이야. 이렇게 되면. 다시 해. So thus hence therefore as a result that is why comma so that intent. 잘했어. 이렇게 했는데 틀렸으면 웃기겠다. 갑자기.
네. So those hence therefore as a result that is why commas are named. 잘했어. 야, 알려줘야지, 이 새끼들, 나쁜 새끼들. 야, 너가 나 다 간 다음에 내가 이 칠판 보다, 지우다가 봤으면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겠냐. 됐어? 아, 진짜 완전 자괴감에 빡칠 뻔했네. Hence, therefore, as a result, that is why so that 오케이, 잘했어. 근데 소댓 아니고 컴마 소댓이야. 그냥 소댓은 목적이야. 컴마 소댓이 결과야. 기억해야 돼. 빨리, 그 다음, 항상 가도 돼. 윤우는 앞에 조교쌤 잠깐 보고 가. 됐어? So the statement hence as a result that is why commas are named. 잘했어. 아주 잘했어. 연 선생님, 윤우 안내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됐어. 아주 잘했어. 다시 좀 헷갈려. as a result. that. 오케이. 좀만 더 숙지시켜. 됐어? 잘했어. 고생했어. 지금 왜는 마음으로 집에서 왜? So thus hence therefore as a result that is why commas are named. 잘했어. 오케이, 잘했어. 시연이 대답해야 가는 거야. 시간 됐다고 하는 거 아니야.